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자칭 아웃사이더입니다만 모여가지고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의 시선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제 옆에 나오신 두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잡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쓰레빠짱님 새로운 소식 없어요? 요즘에 쓰레빠짱님이 근황 토크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쓰레빠짱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없어요? 그 이후로? 변화 없어요? 그 수요일마다 네네. 친구를 만나서 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쓰셨어요? 아니 많이 못 쓰고 네. 자꾸 썼다가 제가 들러엎고 다시 쓰 이러고 있어서 근데 집에서는 절대 뭐가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랑 이제 시간을 네. 정해놓고 만나서 네.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그래요? 네. 옆에서 그렇게 눈치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혼자 했을 땐 절대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걔 눈치가 보여가지고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그때 보니까 네. 그 웹툰 작가들도 구글 행아웃이라는 거 통해가지고 그쵸. 네, 켜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줌 같은 네. 거예요. 줌 같은 건데 서로 소통을 굳이 안 해도 네. 켜놓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출퇴근처럼 나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틀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로 이렇게 같이 작업을 네. 하는 듯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쓰레빠짱. 그러니까 쓰레빠짱이 글을 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1년여 넘게 됐는데 이제 완성한 작품은 100회 특집. 100회 특집에 라디오 들어가는 거야? 라디오 극 하나다. 데뷔작. 그렇게 된 거다. 그러네. 끝을 하나 내야겠네. 끝을. 시작을 한 거를 끝을 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헌을 하면은 맞아요. 그것이 힘으로 작용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도 공헌했는데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아니 한 10년은 하겠지 뭐. 자, 지금 청취자들이 부쩍 늘어난 이 시기에 공헌 한번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작품을 완성하겠습니까? 완성은 잘 모르겠고 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아니야, 안 돼. 뭔가 계획이 있어. 잠시만요. 계획은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써가지고 네. 좀 비축을 한 다음에 어떤 좀 인터넷상에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좀 책임감이 생겨서 그렇죠. 연결하지 않을까. 그게 또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맞아요.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 3월에 있어요. 올릴 거예요. 3월에. 3월이요? 와, 3월이면 금방인데. 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네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쓰고 그런 분들을 한 명 더 고용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친구가 재밌는 아닌 게 거네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딱 그때만 쓴다는 것도 웃기잖아. 다른 때도 쓰려고 도전을 했는데 집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집 앞 카페에 갔거든요. 네네. 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잘 안 돼.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지금 곡 하나 작업 중인데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NC에서 일들이. 또 감시자를 하나 붙여. 그럼 우리 그러니까요. 내기할까? 우리 그러니까요. 3월까지는 나는 곡 내고 너는 글 낸다. 괜찮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게 또 지난번에 녹음했다가 사라진 얘기지만 이쪽 방송을 듣고 제 네. 유튜브로 영입되신 맞아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도 간간히 한번 이건 진짜 천재 작사 능력이다 등등 칭찬을 한마디씩 막 아니, 던져주고. 폐기된 자기 자랑을 왜 또 리플레이하는 거야? 폐기 아니, 왜 근데, 근데 왠지 오늘 제가 쓰르빠짜님을 보면서 평소와랑은 다른 어떤 좀 생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물어보고는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글을 또 일주일 안에 또 이렇게 되게 정기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쓰레빠찡님한테 어떤 활기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맞아요? 글 네. 쓰는 거랑 또 무관하게 그 수요일 날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가지니까 그 되게 일주일 내내 그날만 기다려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그 전하고도 좀 이렇게 다른 그런 게 있어. 다 필요 없고. 근데 작두님은 근데 작은 거 되게 부풀리고 설레발이 아니면 맞다니까. 다 됐고.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아니야. 여러분은 3월 31일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거지. 페널티는 뭐예요, 그러면? 페널티. 페널티는 한 달간 방송 진행. 괜찮다. 그거 나한테 좀 괜찮다. 내가 좋은 건 뭔데 니만 좋잖아 그러면. 내 좋은 페널티잖아, 건- 페널티. 아니, 페널티는 원래 안 좋은 거 각자 아니야. 해, 각자. 서로 각자 제안해요. 아니, 각자. 그럼 내가 못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진행하고 네, 그러네요. MCS성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진행을 쓰레반찬한테 한 달 동안 넘기는 거. 제 벌칙은 이거 어떨까요? 나는 진행을 좋아하니까. 한 달 동안 자기 자랑 금지랑 안 돼!
그거 진짜 자기 자랑 금지 어때요? 뻑 오는데 그거. 자기자랑 금지 들어가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걸고 하죠. 네. 저는 3월 중에 곡을 못 내면 자기 자랑 한 달간 금지예요. 말하면 또 지금 입이 덜덜 떨립니다. 아니 내 자랑을 안 하고 말을 한다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도 진짜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쓰레빠짱은 3월까지 못하면 한 달간 이제 또 진행을 네. 진행을 진행할 때 우리 이게 큰일 났다. 주제 빡센 거로. 주제 그쵸? 빡센 뭐 거. 리서치 대답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로. 밤새고 오시겠군요. 그리고 성격상. 네, 일주일 동안 준비해. 그리고 그렇죠. 예시 대사님은 한 네, 달 자기 자랑 금지. 자랑하지 않는 거로. 청취자 수 줄어들면은 막 그때 막 쪼아도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기억해 두고 있겠습니다. The race is on.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곡을 내도록 하죠. MC 대석의 AS. 오늘 드릴 AS는 사실 여러 군데 다 맞출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해당이 되고 그 전에 노동의 가치에도 해당이 되는데 53회에 보면은 저희가 재능 기분이야 재능 착취인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오디션 프로그램 대충 몇 개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이라는 것도 뭐 한 3개월 이내로 한번 쪼여볼까요? 그냥 맞추면 그냥 그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10개. 10개 이상. 아니 뭐 1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굉장히 많은 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미스트롯. 30%를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싱어게인이란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요. 근데 엠넷에서 또 두 가지를 더 진행을 했었어요. 포커스라고 포크하는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봤어요. 한 그 성시경이라든가 김유나 같은 분들이 심사위원회 있어가지고 네. 했었고요. 그 이승철이 네네. 했던 네. 그 아이랑 캡틴. 부모랑 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캡틴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랑 무대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무대하는 거를 지켜보는 컨셉인데 근데 그 어떤 부모와 자식이 함께 그 어떤 아이의 꿈을 응원한다는 약간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그럼 아이가 뭐 아이돌 지망생인 거예요? 뭐 가수 지망생? 가수 지망생. 지망생. 이런 식으로. 네네네. 뭔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런 게 괜찮았는데? 있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롯 전국 체전이라고 이제 트롯계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본다면은 한쪽은 미스트롯가 있고 한쪽은 트롯 전국체전 가 있고 뭐 박현빈, 남진, 뭐 주현미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그리고 요즘 고등 래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고등 또 래퍼. 고등 래퍼까지? 네, 와. 고등 래퍼 시작하자마자 강간했다고 미성년자 강간했다고 난리. 한 명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포커스에 진출했던 송인효라는 분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의 뭐 아버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취재를 통해 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올라왔는데 잠시만 포커스요? 포커스 뭐예요? 포커스가 포크. 포크.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 포크 다음에 US 어스를 포크 붙여가지고 어스. 포커스. 포크 뮤지션들 네네. 오디션 아, 프로그램.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산속 깊은 곳에서 막 되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인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디션을 보고 결국 조금 좋은 성과도 얻긴 했는데 이 글의 주된 요점은 그렇게 세미파이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한 거에 있어서 받은 금액은 3만 원. 교통비 3만 원이 전부였다. 세미파이널까지 갔는데 네. 그 중에 딱 한 번 3만 원 지급하고 그러니까 출연료가 없다라고 말하는 없는 거죠. 거죠? 네, 출연료가 없었던 거고요. 첫날은 뭐 밥도 안 주고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김밥 2줄 주고 뭐 그러고 나서 그 나중에 총 받은 돈을 봤더니 출연료 많이 받았냐 누구 물어서 보니까 3만 원 받았더라.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 당시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던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화제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후에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결론은 이겼습니다. 다시 그 고깃집에서 똑같이 알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요. 우리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뭐 이를테면은 슈퍼스타 K2 두 번째 시즌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봐도 탑 1, 탑 2 정도는 기억을 해도 나머지 분들 뭐 앤드루 넬슨이라든가 박소정이라든가 뭐 지금 김소정이었군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다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니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 해가지고 금액 지급이 안 되는 게 거의 모든 방송사
그렇군요. 공통.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들고 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쇼미더머니에 나갔었는데 그 말은 맞거든요. 내가 뜨려고 내가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가둬놓고 하는 시간이 장난 아니게 길어요. 근데 오디션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오디션 볼 때 누가 돈 지급하는 데는 사실 아무 데도 없긴 하거든요. 사실 거마비도 안 주죠. 오디션은 어쨌든 어떤 걸 붙기 위해서 가는데 그 오디션을 다만 이제 TV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렇죠. 만든 건데 그렇죠. 정말로 정석적으로 출연료를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참가자가 너무 많아요. 아, 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네네.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태도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돈 안 주는 거는 괜찮다 이거. 돈 안 주는 건 괜찮은데. 돈 안 주는 그러니까 건 괜찮다. 태도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돈 안 주는 건 괜찮은데 네.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몇 시간 동안 가둬놓으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화장실 몇 시간에 한 번씩 몇 명씩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물론 인원 통제라면 해서 여기저기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강한 친구들이라고 이제 시큐리티 경호업체에서 담당을 했는데 굉장히 고압적이고 참가자들한테 폭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던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태도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조명 막 화려한 조명이라든가 제가 준결승 무대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아 저거 조명 하나만 떼가지고 사람들 물 줘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슈퍼비의 랩학원이라고 작년도나 재작년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슈퍼비가 자체적으로 유튜브에서 자기네 그룹 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유튜브에서 랩 오디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가자 오디션이 끝날 때마다 여기 교통비 받아가세요 하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10,000원이 들어있었고 슈퍼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필로 글 쓴 네네. 편지들이 있었어요. 네. 제스처인데 보는 내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와 동일한 시기에 산이의 그 쇼미가 버린 8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네. 콘텐츠에 나갔는데요. 거기는 나중에 우리는 물 잔뜩 준다, 물 맘대로 마시게 한다로 그걸로 예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쇼미는 물도 안 주는데 우리는 물 주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4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그거 하나 뭐 거기 해서 좋겠다고 부산에서까지 와요. 그럼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이 벌써 한 10만 원 가까이 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자랑할 거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오디션 보러 온 애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는 좀 개념이 좀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문화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동일한 문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챙김이 없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조금 화두로 삼고 싶었습니다. 면접비 같은 거네요. 그죠? 회사 아닌가?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부산에서 온 거를 교통비까지 챙겨주는 건 그거는 좀 나도 애매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같아. 만약에 내 생각에는 만약에 하면 물론 이제 물이나 이런 그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죠 그죠 음. 그리고 예를 들어 탑10 정도 갔으면 무대 준비하고 하는데 출연료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나도 나올 줄 알았어요 출연료가 근데 안 준다는 게 좀 그 충격이긴 출연료 하네요. 논란은 뭐 네. 오디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기들한테 출연료 지급 3년 동안 안 했다. 아. 뭐 그 얘기하면서 되게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아, 사실 그렇군요. 그 애기들로 돈 벌면서 네. 약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오디션도 사실 뭐 예선까지 생각하면은 출연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쵸. 예선은 많죠. 제작의 그쵸. 입장에서 보면은 출연료를 지급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물 안 주고 약간 이런 거는 진짜 배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개선돼야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오디션을 보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작두님 말씀대로 진짜 뭐 탑 8이나 탑 4까지 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견인하는 거잖아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1등 안 하면 돈도 못 받는데? 적어도 상금도 1등한테 몰아주는데? 적어도 잠깐 지나가는 거 말고 팀이건 자신이건 자신의 무대가 TV에 그대로 나오는 그 그렇죠. 무대까지 가면은 그렇죠. 그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출연을 했고 이분들의 스토리를 컨텐츠로 해서 써먹는 그렇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고 그러한 관행이 좀 생겨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네, MC 대석의 AS였고요.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어디까지 사생활이 컨텐츠가 되는가, 사생활 컨텐츠로 예능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거에 좀 촉발이 될 만한 촉발이 될 만한 욕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삐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촉발이 된 이야기는 우이온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제목부터가 우리 결혼했어요를 조금 패러디한 듯한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아마 네. TV 조선 쪽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네. 아 저는 DJ DOC 이한을 하고 최고 거기 이제 그 커플이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그죠 최고기 육개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제로 찾아보진 않았고 이제 기사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뭐 특히 최고기 육개님인가 이분들의 이게 또 시청률이 높아가지고 또 가장 인기 있는 그쵸. 뭐 다시 뭐 커플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재결합을 해라라는 막 그런 또 시어머니 역할 하신 네, 것도 푸시들이 또 많은데 또 이제 이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광고 의뢰도 오고 또 유튜브 안에서도 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아니 뭐 이혼이 사실 뭐 지금 뭐 어떤 뭐 결점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나의 사생활을 그렇게까지 나는 이렇게 까발리고 싶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시어머니가 되잖아. 보는 사람이 다. 그런 거면서 되게 피곤하다. 그리고 뭐 DJ 이하늘 그분도 이제 뭐 다시 이제 그렇게 이혼했지만 합방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또 막 다들 막 난리 나가지고 참 십몇 년을 사귀고 네. 한 1년 좀 넘기고 바로 이혼했던 걸로 알아요. 아니 뭐 둘의 마음이지. 그냥 사귀는 채로 나는 놔두지. 솔직히 야, 둘의 마음이지. 근데 막 엄청 뭐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어쨌든 나의 어떤 생활에 되게 은밀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또 뭐 헤어졌던 연인을 만난다거나 막 이런 것도 특히 이혼에 관해서는 얘기가 가볍게만은 절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분명히 막 싸우고 눈물 짓고 했던 날들이 있었던 테니까요. 또 뭐 어쨌든 그 시기는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출연하시는 거긴 하지만 진짜 되게 많은 부분들이 확실히 예능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쓰레빠짱은 어때요? 저는 일단 넷플릭스에 뜨더라고요. 우리 우리 이혼했어요. 그래요? 네. 꽤 높은 순위에. 네. 네. 그리고 선우은수 이영아 씨 맞아요. 관련해서 많이 기사가 나왔었어요. 되게 많이 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TV조선 프로그램 저 일단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일부러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머니가 미스터 트롯 계속 틀어놓으신. 그래서 사실 엄마가 네. 딸이 이제 같이 봐주면서 좋아해주고 그쵸. 관심 가져주고 약간 그러기를 네. 그냥 은근히 바라는 듯한 그런 눈치가 있지만 저는 먹금. 먹금 뭐야 먹금? 그 뭐야? 병먹금이라고 먹기 금지 뭐 이런 겁니다. 먹기 금지. 네. 안 본다 이런 네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약간 어떤 특히나 연애나 뭐 육아나 약간 이런 부부나 약간 이런 거 관련한 내밀한 사생활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아해요. 네, 너무 싫어요. 저는 지금 일단 가십도 너무 싫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좀 싫고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 뭐 그냥 아는 옆집에 누가 뭐 어쨌는데 이런 얘기도 약간 듣기 싫거든요. 근데 굳이 TV에서. 근데 그거를 TV로 봐가지고 그죠. 옆에서 시어머니 짓 하는 우리 엄마의 그 악플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이런. 그래서 막 보기도 전에 피곤하다. 약간 네. 이러고 제가 그래서 진짜 싫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운오리 새끼거든요. 그거는 아예 사실 그 그렇죠. 영상을 보면서 네. 어머니들이 대놓고 하시는 거죠. 계속 보면서 그 추임새를 넣잖아요. 찌릿하고 막. 보자마자 막 피곤해.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만. 다만. 그렇습니다만 또 일본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 지수를 불러 일으키겠죠. 뒷부분은 짧네요. 뒷부분은 짧네요. 어쨌든 피로감을 굉장히 느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죠? 우리 이혼했어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은 이혼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꽤 네. 많잖아요. 네, 그쵸. 네, 꽤 맞아요. 많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치고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혼한 이후에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뭐 남이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좀 스스로의 자격지심 같은 거 그런 거를 느끼신 분들도 꽤 있을 테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아예 이제 물 위에 올려서 약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그분들한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 출연자들 중에 최고기 씨는 저랑 좀 안면이 있거든요. 같이 공연도 하고 뭐 그분 뭐 하는 분이에요? 유튜버인데요. 방송하고 무슨 유튜버? 게임 유튜브를 많이 게임. 하시는데 다만 음악을 하시던 전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음원 같은 거 내고 네. 실제로 공연하는 거 보면은 곧잘 하세요. 자기 그러면 팬들도 그 있고. 육개님 씨? 그분도 유튜버예요? 네, 지금 뷰티 뷰티 유튜버. 유튜버? 네, 네. 아마 육개잎이란 이름도 최고기라는 거랑 같이 고기와 매칭을 네, 그런 한 것 느낌으로. 같아서 지금 유튜브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네. 육개잎으로 좀 불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어쨌건 저는 남의 사생활 특히 제가 안면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라는 말에 좀 동감을 많이 합니다. 동감을 많이 하는데 또 왜 보는지는 좀 알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안 다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누구가 열애한다. 누구누구가 화촉을 올린다. 막 떠들다가 누구누구가 이혼한다 하면 그 뒤로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뭐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이혼을 개그 소재로 자학 개그의 소재로 써먹는 정도까지는 왔습니다만 사실을 보면은 이혼하면은 남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이가 있는 경우 그 육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후 둘이 어떤 관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써 신경을 안 써왔다.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했다.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 눈길을 돌리는 건 실례다. 라고 했던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육아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고부간의 문제들 어떤 점이 서로에게 서운했는지 그리고 뭐 그렇게 연애할 때는 오래 계속 했다가 결혼하고 해서 왜 깨졌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되게 담담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뒤로 갈수록 너무 흥미본의가 아니라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있기는 있었다. 근데 또 스레빠짱이 말한 대로 관찰 예능이라고 불리는 거 어떤 특정한 세팅을 정해놓고 러닝맨처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을 있는 보여주는. 삶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 한때 육아가 굉장히 확 떴었고요. 지금은 하다 못해서 이제 이혼이 컨텐츠냐까지 나오는 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스레빠짱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고 남의 사생활 왜 굳이 들여다봐야 되는가? 작두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죄송하게 저도 그렇게 잘 안 봐가지고. 네. 안 봐요. 아니 근데 뭐 기본적으로 남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한 마음은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어떤 경우는 이분의 TMI를 알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약간 이제 방송은 어쨌든 편집이니까 이런 이제 편집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은 진짜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생활로 남겨둬도 될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오픈하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재미있어 하는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 그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이혼의 경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네. 어떻게 또 저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게 또 삶을 꾸려가나라는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또 어쨌든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 꼭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이 진행되다 보면 사실 사람의 사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매번 흥미진진하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이렇게 그냥 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게 또 방송화 되다 보면 되게 자극적인 소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내거나 아니면 특정 이제 의도로 이분을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으로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나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들을 되게 왜곡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관찰 예능이 조금
그래서 나는 좀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네. 사실 관찰을 하고 있지만 실제가 아니다. 피해 젖은 실제, 아니 근데 실제 아니지 않아요? 실제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믿고 싶겠지. 순수를 겨냥하지만 잡힌 거는 피해 젖은 새 한 마리다. 아니 어차피 카메라가 들이대면은 그 모든 현실이 카메라의 앵글에 잡히고 그리고 방송에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편집을 카메라 하는 플러스 순간 편집이 들어간 순간 그쵸. 의도가 들어가고 어느 근데 정도 또 뭐 다 들어가죠. 거짓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너무 네, 그러긴 과하게 하지만, 해석을 한 그죠. 거는 맞는데 네. 요거 맞아요. 관련해서 네. 얼마 전에 그 역시 저는 보이콧하고 있지만 그 TV조선의 아내의 맛이라는 네.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함소원 진아 부부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육아 가사 문제를 놓고 좀 다툼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회초리를 들었겠죠. 왈가왈부하고. 왈가왈부 네, 네, 네. 했겠죠. 그쵸. 그랬는데 어제인가 갑자기 또 결별설. 결별설 네. 떴죠. 결별설이 또 떴어? 그래서 그거 몰랐어. 그 남편분이 중국을 가셨다는 어떤 측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함소원 씨가 SNS에 약간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글을 올렸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냉랭한데 뭐 부부 사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식으로 완전히 부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나 너무 불편해. 이걸 내가 알아야 되나? 너무 불편해. 막 그 모든 것들이. 그 TV에 나와서 좀 부부의 모습을 찍어간다고 해도 싸울 거는 결국 싸우게 되네요. 또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는 아예 그냥 싸우는 모습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프로는. 그죠. 그 일부러 그 모습 보여주고 맞아.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잘했네, 뭐가 맞네, 또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약간 맞아. 그런 면에서 또 뭐 화제성을 잡으려는 약간 그런 의도인데 또 실제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고 약간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아니 근데 관찰 예능 자체에 대해 다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왔어요.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나 혼자 산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불편하죠. 왜? 아니 뭐 이렇게 복닥복닥 하는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런 얘기 또 많이 그냥 하더라고요. 자기 라이프 되게. 즐기고 약간 이런 거니까 뭐 재밌게 나 사네. 혼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제 특히 이제 TV 조선 같은 이제 나오는 이제 방송에서 이게 이제 관찰 예능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로 찍고 편집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제작진의 어떤 그 되게 그 고리타분한 가치관들이 되게 그대로 투입되는 맞아. 경우들이 이제 많으니까 맞아요.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너무 촌스럽게. 난 아내의 맛도 제목 되게 싫었거든요. 제목이 정말 제목 너무 싫어서 시시야. 볼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부인은 막 계속 막 독박 육아 쓰고 막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남편이 뭐 잠깐 와서 논란을 막 도와주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화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찝어서 또 확대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출연자라면 나도 어느 순간 그 되게 날 스스로 연출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되게 별거 이제 일 없는데 오늘은 요것들을 조금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는 오히려 낫고 만약에 그 제작진이 개입을 해서 그렇죠. 뭐 좀 이런 장면이 좀 나올 수 있게 뭐 어디라도 가라 뭐 약간 아니면은 그러겠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협찬이 들어왔으니까 애기 데리고 거기 좀 가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간접 광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지 사실. 않을까? 그거는 예능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아니 이제 재밌는 오늘 이제 뭐 이걸 찾다가 재밌는 그 기사를 찾았는데 어떤 한겨레 남지은 기자님이 이런 이제 사생활 예능 한평생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되게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뭔지 알 것 네, 혼자일 땐 나를 팔고 결혼하면 아내를 팔고 부모가 되면 아이를 팔고 온 가족을 팔고 다시 혼자가 되면 또 나를 판다. 이러면서 이제 연예인이 이제 정말 탄생에서 죽음 그 순간까지 이제 계속 모든 생활이 예능화된다. 관찰 예능화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천국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해놨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면 또 이런 걸로 일어선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불편해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찾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예인 되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눈높이로 끌어내린다는 되게 사소한 거에 고민하고
막 그 되게 수더분한 모습 보여주고 뭐 언니 동생 사이에 진짜 현실 자매의 어떤 그런 대화가 오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럴 때는 뭐한데라는 뭐 생각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맞아요. 저도 한번 유일하게 찾아본 때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네. 봤거든요. 그때 이제 손담비의 그분의 나 혼자 매력에 산다? 빠져가지고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오토바이 되게 못하고 네네. 막 되게 끙끙대면서 뭐 TV 날르고 저는 이런데 그거 좀 봤어요. 뭔가 잘 못하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좀 약간 허술한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덜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 혼자 산다가.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촌스러움의 정도가 있어. 예를 들어 아내의 맛, 뭐 니은우리 새끼, 약간 이런 거는 너무 그 자기적이고 과한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굳이 보고 싶지 않은데 그 거기서 조금 물러나서 또 이 사람의 어떤 실제 매력, 또 그 배우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약간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이렇게 인간 관계에 복닥복닥한가 잔소리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투영이 되면은 내가 어차피 관찰 예능이잖아요. 네. 관찰 예능도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고 즐기고 즐겨야 재밌게 되는데. 웃고 요 정도 역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운놈의 새끼를 아내의 맛 보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전혀 다른 면에서 패널들이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에서 어떤 좀 비슷한 투영을 그것도 받는. 싫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 논란도 많이 있었고 많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막 인맥 예능 하지 않느냐 이제 나온 사람들이 워낙 이제 친해지니까 네. 거기서 오는 우리는 안 웃긴데 자기네들끼리 막 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하고 또 한 번 이제 잔나비가 나와가지고 그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반지야 뭐 지하에 사는지 알았더니 막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부자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 제가 나오지 말지 잔나비를 좋아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학폭이 터지면서 이제 하지만 그분은 이제 밴드에서 이제 퇴출되고 이제 꾸려 나가는 와중에 나 혼자 산다의 그 밴드 리더가 그 밴드 보컬이 나오면서 그 뭐 부자 가난 코스프레 한다라는 논란이 아빠가 부자인 거지 뭐. 아니 그러면서 또 이제 주식 이해가 또 터졌어요. 근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 제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결국 이제 밴드가 이제 거의 이제 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몰라 뭐 그 사건의 진실을 떠나서 어떻게 좀 응원하고 좀 알아가려던 그 잔나비가 좀 뭐 신비주의를 너무 유지했더라면 소비됐어? 괜찮지 않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대중의 기호를 맞추니 참 힘들다. 대중의 기호를 맞추기도 힘들지만 뮤지션으로서 어떤 그 잔나비의 이제 감성과 그 뮤지션의 그 이미지 캐릭터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세팅이 들어갔던 면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닌데라는 일단 거부감이 오면서 사실 이제 딱 인기가 그래요? 대중의 눈에서 이제 멀어지지 않았나. 왜냐면 나랑 되게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막 예를 들어 막 손담비도 막 오토바이 되게 못하고 이런 모습이 더 허술하고 되게 좋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현실에서는 엄청 막 라이더는 그럼 또 멋있을 수 있겠다. 아무튼 거기서 보여준 모습이 실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경우에 되게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이 있잖아요. 네. 난 좀 정치인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많이들 나오나요? 많이 나오진 그래도 않는데. 옛날엔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찰 예능.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사생활을 이제 오픈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씨가 그쵸. 이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것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미지 세탁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논란들도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재명도 나왔고 이제 네. 박영선도 그 아내의 맛에 또 다시 출연을 하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보면서 아내의 맛이로군요. 아내 맞죠 아내. 안 봐.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도 어쨌든 그 밖에 보여지는 이미지랑 다르게 집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좀 신기하고 신기해서 사실 저는 그거는 몇 번 찾아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되게 이제 위험한 게 이런 어떤 인기에 영입해서 사실 이게 뭐 표로 이제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어차피 영향력으로. 정책 투표를 안 하니까 우리는 인물 투표라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점점 더 사라지고 이 사람의 어떤 저기 예능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적인 면들이 막 부각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 법적으로 안 되게 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식의 조금 희화시키는 예능 프로그램에 안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치인을요? 아니면 정치인이요, 정치인이 왜냐면은 어떤 투표에 정확히 예능 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면을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하는 행동이라든가 공감대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이미지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결과 조금 정치는 그쵸? 안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생각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한데요. 정치인이 예능에 안 나가는 거보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나가지 말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그 예능하고 어떤 그 투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래도 안 나가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경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아이를 이제 두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을 하느냐는 또 딴 얘기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예능에서 이런 모습들이 부각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는 시청자만의 잘못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치인이 그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뭐 밸런스 있게 편성을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 진짜 이런 이 사생활적인 면에 되게 호도되는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맞죠. 그거 보면서 나경원 남편이 너무 자상해서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아니 뭐 좋을 수도 있죠. 좋은 사람일 수도 뭐 있는데. 다정한 사람일 수 있는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그 어떤 그 입시 비리를 막고 그치. 이 사회에 되게 영향력 있는 굉장히 어떤 기득권에다가 사람들인데 아니,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 눈 가리기 하는 모습이 되지 뭐 않느냐. 이미지 세탁일 수 있겠죠. 요게 시작된 게 예전에 이제 힐링 캠프에는 박근혜 씨, 문재인 씨가 출연을 했었고 또 안철수 씨가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게 된 거는 무릎팍도사.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나와서 그냥 인터뷰를 가볍게 하는 그렇죠. 식이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인터뷰였는데 또 불구하고 뭐 어쨌건 이런 면에서 있어서 희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도 자체보다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아내의 맛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출연자 섭외 같은 면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예전에 리섭TV라고 유튜버가 있거든요. 한국 콜마 회장이 네. 한국이 이렇게 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여자들이 뭐 5달러에 몸을 팔게 된다. 뭐 또 그 아베가 한국 대통령의 뺨을 때리지 않는 것만 봐도 아베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되게 어그로를 끄는 자극성 있는 소재들로 유튜버를 해가지고 되게 그쪽 계열에서 악명 높거든요. 예, 극우인데 또 극우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요즘은 또 극우 얘기 싹 빼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누구예요? 배슬기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혹시? 네. 진짜? 아니 나 유명하잖아 그거. 나는 되게 악명 높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그런지 몰랐거든요. 네. 장난 아니네. 여혐 친일 논란 유튜버거든요. 장난 아니네. 근데 이분이 딱 맞네 TV조선에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배슬기 씨랑 결혼한다고 예비 신랑 예비 부부의 알콩달콩하면서도 여러 문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복장이 터져. 진짜 어이없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층 이렇게 들어가면서 유입시키면서 또 이 사람 또 그런 뻘소리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야. 정치적인 논란 한국 콜마 사태를 그때 회장이 사퇴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빚었던 논란을 비롯해서 그런 영상들은 이제 싹 다 비공개를 해놓고
지금은 이제 인생 선배로서 뭐 어떻게 하는 법 이런 조언식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TV조선이 그런 인물들을 섭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그 이혼했어요에서도 그 김동성 선수가 나와서 한번 되게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김동성 선수도 이혼했군요. 저 지금 알았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혼도 김동성 했고. 맞죠? 엄청 유명하잖아. 네, 근데 이제 한번 그 네. 배드 파더스의 이름을 올렸던 전적이 네. 그 양육기 문제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네, 그리고 이혼했는데 이제 다시 재혼할 새 여자친구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이랬는데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간 굉장히 방송이 면제부가 되는 약간 이런 좀 느낌인 거죠. 뭐 그래야 하느냐 그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까지도 좀 하는 게 되니까요. 그 사람의 일상이 나의 일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한 행동이 모두 용납이 되느냐 이거는 또 아니니까요. 근데 딱 보여준 부분, 딱 자막으로 확대시키는 부분, 딱 뭔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뾰르렁 하고 나오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끌려가게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관찰 예능이 특히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정이 붙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니 그런 얘기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생활 관찰 예능이기 때문에 그 섭외에 응하는 사람들 찾기가 또 이게 만만치는 쉽지 않다? 않다. 왜냐면 연예인들도 사실 자기 사생활 공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제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 탄생에서 죽음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그분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사생활 오픈에 그다지 그 거부감이 없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플러스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사실 그죠 수익 창출이 되고 또 이미지 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기도 하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아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혼이 컨텐츠가 되는 건 여전히 보면 신기해요. 그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TV조선 프로그램이죠. 속풀이쇼 동치미 그 토크쇼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또 그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사생활 예능 관찰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가 하나에서 안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왔다가 뭐 예를 들어 연애의 맛에서 이제 아내의 맛으로 근데 간다던가 말대로 뭐 자기 그렇게 그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관찰 예능 나와서 그 뭐 우리 이혼했어요 거기 나왔다 네. 하면 아 이분하고는 이혼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데서 그렇죠. 부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별로 나는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다 안 할 것 같아. 난 진짜 싫어.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막 이런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기 하고 보면은 귀엽잖아요. 귀엽죠.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그 아이를 공개한다는 것도 참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섭외가 만약에 나한테 들어온다면 물론 18세 당근을 격다해 투입되긴 그러니까. 했지만 투입되긴 그러네. 했지만 급하면 써먹잖아. 그죠? 투입되긴 했지만 그죠? 되도록이면 이제 뭐 그런 아주 민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좀 안 드러내려고 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저라면 그 되게 나는 신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네. 그냥 아 귀엽다 재밌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네. 계속 붙잖아요 그 뒤에 뭐 애기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맞아.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맞아. 유튜브도 보면은 그 애기들 관련 영상을 댓글을 다 막아놨거든요. 댓글을 막아놨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애기한테 욕하고 약간 너무 막 시어머니 잔소리하고 약간 이러니까 과몰입을 하는데 사실 그 예능 과몰입 때문에 관찰 예능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사람들을 관심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몰입하게 하고 약간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할머니 되고 모두가 엄마 되고 약간 이런 게 저도 저 같은 아싸한테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나는 절대 외국에서 디 오스본스라고 오지 오스본이라는 헤비메탈계 대부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한 10몇 년 넘은 것 같긴 한데요. 그 가족 이야기를 보면서 엄청난 무대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오지 오스본이 집안에서는 되게 말 잘 듣는 순항양처럼 마누라 말에 껌뻑 죽고 애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런 삶의 좀 빈틈 있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트렌드처럼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사실 더 유명한 것도 또 킴 카다시안 패밀리가 또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네. 뭐 사실 섹스 비디오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1편에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토크쇼에 가서 말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되면서 완전 화제를 일으키면서 그 킴 카다시안 패밀리가 엄청나게 그 유명 인사의 반열에 올랐죠. 네. 근데 오즈본스 같은 경우에 그때도 보면은 큰 딸은 등장을 해도 얼굴이 안 나와요. 전부 다 모자이크 뭐 처리가 되고 네. 본인의 요청이 있었으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면이 한국 TV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모두가 TV가 들어가면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TV에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보여가지고 아직은 남의 삶을 엿보는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좀 없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저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재치 있고 말하는 것마다 되게 인생의 한 어떤 크게 폐부를 찌르는 어떤 그런 교훈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걸 교실 안에서 애들한테만 써먹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고 인기도 오늘 왜 좀 쓰레빠짜님이 이렇게 딱 처단 안 하죠? 지쳤어. 왜? 지쳤어. 왜 갑자기 안 들어오지? 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쓰레빠짜님 넉 언제 놓고 있어. 들어가지? 사실은 제가 안 듣고 있어서 할 것 고막을 좀 같아. 막고 있었어요. 오늘 모자를 깊게 잠깐 눌렀어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MC 대성님이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MC 대성님과 관련된 그 주변 인물들이 사실 다 이렇게 또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그게 참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집도 공개되고. 그렇죠. 예. 저희 집도 재밌고 뭐 제가 하는 게임도 재밌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첫 그 관찰 예능의 전성기를 연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그게 열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공개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사생활이 네, 공개되니까. 그렇죠. 집도 공개가 됐고. 네, 그렇죠. 네. 몇 근데 년도죠, 사실 몇 제가 년도? 네.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아빠 어디가가 시작이 네. 됐는데 네.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래요. 네. 근데 저 일본에 있을 때 진짜 외로웠거든요. 너무 그 타지 생활하면서 외로웠는데 그 아빠 어디가 가면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요? 그래서- 왜? 네? 왜요? 애기들이 너무 예쁘고 또 그때는 잘 봤네. 그때는 잘 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첫 시작이었고 이렇게까지 과열되지 않았고 그쵸. 지금은 그리고 엄청 막 거기에 많은데. 뭐 육아를 어떻게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아직 시작되기 전이고 그냥 애들이 되게 예쁘고 또 아빠랑 애랑 이렇게 같이 여행 가서 아빠들의 또 되게 서툰 모습이 되게 좀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약간 그렇기도 하고 또 외국 나가서 그냥 한국말 듣는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데 또 애들이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게 또 일요일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게 살고 이제 일요일 마지막 딱 그 시간에 그거 보면서 약간 힐링하는 게 저의 루틴이었거든요. 잘 그래서- 봐왔네. 왜 지금 와서?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생기고 뭔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자꾸 재생산되면서 또 약간 과열이 되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거기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 짓 하고 뭐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것이 불거지고 하면서 그 뒤로는 제가 좀 끊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초반에 이제 그 쓰레빠짜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좀 좋은 신선한 의도로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 계속 다른 방송국에서도 뭐, 비슷한 예, 포맷을 확대 카피하면서 재생산되면서 자꾸 그런 얘기 했어요. 자꾸 어디 놀러 가. 맨날 놀이공원 가고 뭐 어디 뭐 치료받으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시청자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일상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어떤 간접 광고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는 저렇게까지 많이 놀러 갈 수 없는데 이런 좀 괴리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방송계에서 시작된 건 한 10년 정도인 거네요. 뭐 처음에 1박 2일도 사실은 관찰 예능이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워낙 제작진의 그쵸. 개입이 크고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아예 거기는 뭐 네, 제작진이 네. 뭐 얼굴도 네, 네. 드러내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빠 어디가가 시작이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더 내밀하게 적나라하게 도 넘은 관찰 예능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들을 많이 짚어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케이블 예능 PD가 구설이 끊이지 않지만 관찰 예능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결국 시청률 때문이라면서 그렇죠.
관찰 예능의 경우 출연료 외에 제작비도 크지 않아. 세트 만드는 거 없잖아요. 출연료도 또 그럼 누구 부모님만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애기들 안 줬다. 그러니까 쓰레빠짱님이 그러니까 애들 안 주는 방송국에서의 정해진 출연료라는 건 원래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있어요. 뭐 탑스타라도 몇십만 원 하고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출연료 외에 제작비도 크지 않아 촬영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시청률이 잘 나온다. 쉽게 말해 가성비가 좋다. 아,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그리고 지금 그치. 네. 구리다고 했잖아요. 연출 방향이. 네. 그 얘기도 사실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연애나 결혼 생활을 주제로 한 관찰 예능은 타깃층이 젊은 시청층보다는 중장년층이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연출이 구시대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약간 그러니까 옛날 가부장적 가치관 그대로 하면서 막 속풀이하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치. 그겁니다. 설거지하면서 뭐 그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막으로 궁예 진짜 많이 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한 말도 아닌데 자막에 궁예를 해가지고 속마음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 너무 그럼.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아, 그러네. 네. 아내의 맛이요. 아마 쓰레빠짱 보라고 만든 프로그램 아닌 것 같아요. 더 윗세대. 더 윗세대. 더 윗세대. 보면서 이제 어. 마음껏 속풀이 하셔라.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젊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윗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그러면 가지. 뭐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뭐 유튜브 가서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존 방송사에서 하는 관찰 관찰 예능으로 예능? 빠진다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브이로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의 자막이나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생각을 몰아가는 게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긴 하네요.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런 식의 난무하는 관찰 예능에는 슬슬 지칠 때가 되었다. 뭐 우리는 생각이 젊으니까 또 젊은 층이라고 해주고. 박쥐가 박쥐. 아니 내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 47이거든. 어디 가서 젊다고 중장년층, 할 수 중장년층 하면은 그거 난데라고 중년층에 생각이 들어가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살짝 찔리는 데가 있어서 덧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관찰 예능. 난무하는 관찰 예능은 또 어디까지 컨텐츠가 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보며 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좀 고점은 찍지 않았을까. 슬슬 또 다른 형태의 예능이 한 나오지 3년 않을까. 전에도 고점 찍었다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계속되고 더 있네요. 해지는 거 아니야? 더 해지는 거 아니야? 막 계속되고 더 깊게 있네요. 들어가서. 이제는 막 이제 전참시 매니저랑 생활, 그치. 그다음에 이혼. 전참 끝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아니, 해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까지 다 이제 지금 섭렵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거지. 무한 확장. 그래도 예전보다 피로도는 더 커졌어. 그러니까 분명히 곡이 그 좀 무르익어가지고 숙이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두고 보면 알 테고요. 저희는 아싸라비아로서 저희들이 좀 주로 싫어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